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 조금 더 지난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김서방이라는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이 높게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순박하고 흙을 파먹으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김서방 역시 마을에서 제일 가는 일꾼으로 소문이 자자했으나 그의 집은 언제나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몇 해 전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후 자식도 없이 홀로 텅 빈 집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소처럼 일하며 슬픔을 잊으려 애썼지만 어둠이 내리고 집에 돌아오면 밀려오는 외로움에 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김서방의 집은 마을 어귀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바디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아내는 솜씨가 좋아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도 늘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았고 마당 한편에는 철마다 고운 꽃들이 피어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잃은 집은 김서방의 거친 손길만으로는 예전의 온기를 되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도 맞은편에 앉아 맛있게 먹어줄 사람이 없으니 밥이 모래알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김서방은 가끔 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의 달을 쳐다보며 먼저 간 아내의 이름을 속으로만 불러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추수가 모두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겨울 채비를 서두를 무렵이었습니다. 김서방도 겨우내 먹을 양식과 땔감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 위해 산 너머 큰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날이라 그런지 장터는 인근 마을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김서방은 사람들 틈에 끼어 소금도 사고 말린 생선도 몇 마리 샀지만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남들은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느라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건만 자신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대충 사고 장터를 빠져나오려던 김서방의 눈길이 장터 구석진 곳에 자리를 편 한 낯선 노인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노인은 다른 장사치들처럼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그저 낡고 기이한 물건들을 앞에 늘어놓고는 무심하게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김서방은 노인 앞으로 다가가 쭈그리고 앉아 물건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녹그릇, 손잡이가 부러진 칼, 색이 바랜 놀이개 등 온갖 잡동사니가 섞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김서방의 시선을 잡아끄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른 손바닥 2개를 합친 것만한 크기의 둥근 거울이었습니다. 테두리는 거무튀튀한 나무로 투박하게 깎여 있었고 거울면은 오랜 세월의 때가 묻어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반짝거리는 새 거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볼품없는 물건이었지만 김서방은 이상하게도 그 거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 거울이 자신을 부르고 있는 듯한 묘한 기분에 사로잡힌 그는 조심스럽게 거울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나무 테두리의 감촉이 차가우면서도 왠지 모를 익숙함을 주었습니다. 영감님, 이 거울은 얼마요? 김서방이 묻자 졸고 있던 노인이 그제야 부스스 눈을 뜨고 김서방을 쳐다보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맑으면서도 속을 알 수 없는 기이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김서방이 든 거울을 한번 쓱 보더니 별것 아니라는 듯 툭 내뱉었습니다. 그냥 가져가슈. 돈은 필요 없고 대신 막걸리나 한 사발 받아주고 가시구려. 김서방은 뜻밖의 대답에 어리둥절했지만 공짜나 다름없이 거울을 얻게 된 것이 기뻐 얼른 주막으로 달려가 막걸리 한 병을 받아다 노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노인은 막걸리를 시원하게 들이키고는 소매로 입가를 닦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거울은 임자가 따로 있는 물건이라오. 겉보기엔 낡았어도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춰주는 신통한 힘이 있지. 부디 조심해서 다루시구려. 김서방은 노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득템을 했다는 기쁨에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김서방의 발걸음은 장터에 올 때보다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품속에 넣은 거울의 서늘한 기운이 가슴에 닿을 때마다 묘한 설렘이 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산길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하며 오늘 산 물건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금, 말린 생선, 그리고 낡은 거울 하나. 혼자 사는 사내에게 거울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싶어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물건이 집에 생긴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거울이 텅 빈 집에 적막함을 조금은 달래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초가집 굴뚝마다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김서방은 마루에 짐을 부려놓고 서둘러 방 안에 등잔불을 켰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방 안이 희미한 불빛으로 밝혀지자 익숙한 세간살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쓰던 낡은 반다디, 색 바랜 병풍, 그리고 한쪽 구석에 개어놓은 이부자리. 김서방은 품속에서 거울을 꺼내 등잔불 아래 비추어 보았습니다. 밝은 곳에서 보니 거울은 생각보다 더 낡고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깨끗한 행주를 가져와 정성스럽게 거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뽀얗게 앉은 먼지를 걷어내자 흐릿했던 거울면이 조금씩 맑아지며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울을 다 닦은 김서방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지고 햇볕에 그을린 초라한 사내의 얼굴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거참, 나도 이제 많이 늙었구먼. 임자가 살아있었다면 흰머리라도 뽑아주었을 텐데. 그는 거울을 반다디 위에 올려두고 부엌으로 나가 늦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찬밥을 물에 말아 김치 한 조각과 함께 먹는 조촐한 식사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밥맛이 쓰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김서방은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장터에서 만난 노인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춰주는 신통한 힘이 있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 뒤척이다가 문득 반다디 위에 올려둔 거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거울은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등잔불 심지를 돋우고 다시 한번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자신의 얼굴이 비쳐야 할 거울 속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은 마치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흐려져 있을 뿐 아무런 형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혹시나 해서 거울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그는 거울을 도로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뿌옇던 거울 속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하더니 희미한 형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었지만 형상은 점점 더 뚜렷해져 갔습니다. 김서방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상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을 때 김서방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울 속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얼굴은 살아생전 병색이 완연했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시집 오던 날처럼 곱고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너무나도 슬퍼 보였습니다. 김서방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요? 이게 꿈이요? 생시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거울 속의 아내는 대답 없이 그저 그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금방이라도 뚝 떨어질 것만 같아 김서방은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거울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거울 표면만이 그의 손끝에 닿을 뿐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밤새도록 거울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귀신의 조화인지 아니면 자신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다시 만난 아내의 모습을 한시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울을 붙잡고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겪었던 서러움, 아내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까지. 거울 속의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창호지 문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벽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자 거울 속의 아내 모습은 서서히 흐려지더니 이내 사라져버렸습니다. 거울은 다시 평범한 낡은 거울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꿈을 꾼 듯 멍한 표정으로 거울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채워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소중하게 비단 보자기에 싸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서방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낮에는 여전히 밭에 나가 일을 했지만 예전처럼 무기력하거나 슬픈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일하는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몸을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경건한 마음으로 장롱에서 거울을 꺼내 등잔불 앞에 놓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어김없이 거울 속에는 아내가 나타났고 두 사람만의 애틋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서방은 아내에게 매일 일어난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뒷산밭에 콩을 심었다오. 까치들이 자꾸 파먹으려 해서 혼났지 뭔가. 거울 속 아내는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거울 앞에 차려놓고 함께 먹는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대답 없는 메아리였지만 김서방에게는 그 어떤 살아있는 사람과의 대화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의 얼굴이 몰라보게 좋아졌다며 수군거렸습니다. 김서방이 요즘 좋은 약이라도 지어먹나 봐. 얼굴에 화색이 도네 그려. 하지만 김서방은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신비한 거울이 부정을 타서 아내를 다시 볼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밤에만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거울을 꺼내보았습니다. 거울은 그의 유일한 보물이자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깊은 밤, 산골 마을의 작은 초가집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잔불 그림자는 밤늦도록 꺼질 줄을 몰랐고 때때로 김서방의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었습니다. 김서방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이웃집에 사는 수다쟁이 박씨 안악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서방네 집에서 밤마다 들려오는 말소리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혼자 사는 사내가 밤새도록 누구와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증이 발동한 박씨 안악은 어느 날 밤 몰래 김서방네 집 담벼락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침을 발라 창호지에 작은 구멍을 뚫고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방 안의 광경은 박씨 안악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김서방이 혼자 낡은 거울 앞에 앉아 중얼중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죽은 아내 이름을 부르며 마치 살아있는 사람 대하듯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김서방이 드디어 미쳤나 보네. 귀신 들린 게 틀림없어. 박씨 안악은 소름이 끼쳐 입을 틀어막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우물가에 모인 안악네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침을 튀기며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김서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글쎄, 김서방이 밤마다 죽은 마누라 귀신을 불러낸다지 뭔가. 어쩐지 요즘 얼굴이 반반해졌다 했더니 귀신한테 홀려서 전기를 빨리고 있는 게야.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흉을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서방은 이런 소문이 도는지도 모른 채 오늘도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며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집 장롱 속에 깊이 숨겨진 낡은 거울은 다가올 파란을 예고하듯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을 둘러싼 괴소문은 마을의 사랑방에서도 냇가 빨래터에서도 가장 뜨거운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김서방을 볼 때마다 수군거리며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박하고 성실했던 김서방이 귀신에 홀렸다는 소문은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아이들은 김서방네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어른들조차도 그 앞을 지날 때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에는 어느새 김서방네 집에 무서운 귀신이 산다는 괴담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가장 어른이자 지혜롭기로 소문난 최고참 할머니가 김서방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은 아직도 젊은이 못지않게 또렷했습니다. 김서방은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방문에 당황하며 마당으로 뛰어나와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누추한 곳에 어인 발걸음이십니까?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마루에 걸터 앉으며 김서방을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김서방, 내 자네에게 기니 할 말이 있어 왔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자네 집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 거 알고 있나? 김서방은 그제야 마을 사람들의 이상했던 태도가 떠올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소문이라니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만 할머니는 혀를 찢찢 차며 말했습니다. 밤마다 죽은 척 귀신이랑 노닥거린다는 소문 말일세. 자네, 혹시 집에 뭐 이상한 물건이라도 들인 게야? 김서방은 뜨끔했지만 차마 거울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어 우물쭈물했습니다. 할머니는 김서방의 표정을 보고 짐작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이 사람아, 산 사람은 산 사람끼리 살아야지. 죽은 사람을 자꾸 불러내면 탈이 나는 법이야. 그게 아무리 그리운 사람이라도 말일세. 저승길 가던 영혼을 이승에 붙잡아두면 그 영혼도 편히 못 쉬고 자네도 결국 화를 입게 될 걸세. 할머니의 충고는 서리빨처럼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할머니의 말씀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내 말 명심하게. 그 물건이 무엇이든 간에 당장 없애버리게. 더 늦기 전에 말이야. 할머니가 돌아간 후에도 김서방은 한참 동안 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100번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거울을 없애려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만난 아내를 또다시 떠나보내야 한다니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도 어김없이 거울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울 속의 아내는 여전히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거울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어찌 당신을 다시 보낼 수 있겠소.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겠소. 그는 거울을 꼭 끌어안고 밤새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져 갔고 이제는 낮에도 일손을 놓고 방문을 걸어 잠근 채 거울만 들여다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밭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고 집안 꼴은말이 아니게 변해갔습니다. 한편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최 씨가 이 소문을 듣고 김서방을 찾아왔습니다. 최 씨는 남의 불행을 이용해 제 입속을 채우는 데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김서방이 가진 신기한 거울 이야기를 듣고 단번에 돈 냄새를 맡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 그거 참 물건이로고 잘만 이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어. 최 씨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김서방네 살인문을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오랜만이구먼. 그래, 잘 지냈나? 최 씨는 너스레를 떨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서방은 갑작스런 최 씨의 방문이 달갑지 않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최 씨는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탐색전을 시작했습니다. 내 소문을 들으니 자네한테 아주 신통방통한 물건이 있다더구먼. 구경이나 한번 시켜주게나. 김서방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귀한 물건이 있을 리가요. 헛소문입니다. 하지만 최 씨는 쉽게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요하게 김서방을 추궁하며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에이, 김서방, 우리 사이에 뭘 숨기나. 내 그 물건만 보여주면 섭섭지 않게 살해함세. 혹시 아나? 그 물건으로 우리가 팔자를 고칠 수 있을지. 김서방은 끝까지 시친미를 떼며 최 씨를 돌려보냈지만 최 씨가 순순히 포기할 리 없다는 것을 알고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최 씨가 다녀간 후 김서방은 더욱 거울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누군가 거울을 훔쳐갈까봐 밤잠을 설치며 거울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거울에도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얼굴만 비추던 거울이 어느 날부턴가 알 수 없는 낯선 사람들의 얼굴까지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투를 튼 꼬장꼬장한 노인, 쪽진 머리를 한 엄한 표정의 할머니, 갓을 쓴 근엄한 선비 등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김서방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거울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나타난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조상님들이 내가 집안을 돌보지 않고 이러고 있는 걸 꾸짖으시는 건가?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에 거울을 장롱 속에 다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은 이제 그에게 위로가 아닌 공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이미 중독되어 버린 그는 거울의 마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거울 속에 유난히 무서운 얼굴을 한 노인이 나타나 호통을 쳤습니다.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과 표정만으로도 불호령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그 노인이 자신의 돌아가신 할아버지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평소 엄하기로 소문났던 할아버지가 나타나자 그는 오금이 저려 털썩 주저앉아 빌었습니다. 할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아내를 한 번만 더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김서방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서 피골이 상접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이 곧 죽을 거라며 수군거렸고 그를 동정하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최 씨만이 김서방이 죽으면 거울을 차지할 생각에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김서방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매일같이 그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최 씨는 몰래 김서방의 방에 숨어들었습니다. 김서방은 고열에 시달리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때다 싶어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반다디, 괴짝 등을 모조리 뒤진 끝에 마침내 이불 밑에 숨겨져 있던 거울을 찾아냈습니다. 최 씨는 희열을 느끼며 거울을 집어들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이제 이 거울은 내 거야.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거울 속에는 희미한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숨을 죽이고 형상이 뚜렷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 나타난 것은 그가 기대했던 예쁜 여인이나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몇 해 전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 얼굴이었습니다. 그것도 몹시 화가 난 표정으로 눈을 부릅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최 씨는 깜짝 놀라 거울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 아버지. 그는 평소 아버지에게 불효했던 일들이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욕심이 두려움을 눌렀습니다. 그는 거울을 향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가 숨겨두셨다는 그 땅 문서 도대체 어디에 두신 겁니까? 그것만 알려주시면 제가 제사상 거하게 차려드릴게요. 네?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나 거울 속의 아버지는 대답 대신 더욱 무서운 표정으로 그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죽어서까지 자식 속을 이렇게 태우십니까? 그는 거울을 흔들며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방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놀란 최 씨는 거울을 품속에 감추고 서둘러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최 씨가 거울을 훔쳐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린 김서방이었습니다. 그는 거울이 없어진 것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내 거울이 어디 갔지? 그는 미친 사람처럼 방 안을 헤집고 다녔지만 거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최 씨의 소행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최 씨네 집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훔친 거울을 집으로 가져온 최 씨는 매일 밤 거울을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땅 문서 있는 곳 좀 알려달라니까요. 그는 온갖 회유와 협박을 동원했지만 거울 속의 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거울 속에 나타나는 조상들의 숫자가 늘어나
나중에는 방 안이 온통 험상궂은 조상 귀신들로 가득 찬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최 씨는 밤마다 가위 눌림에 시달리며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마을에는 김서방네 거울이 최 씨네 집으로 넘어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최 씨가 욕심을 부리다 화를 자초했다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남의 물건에 손을 대더니 꼴 좋다. 귀신 붙은 거울을 탐내다니 제정신이 아니지. 마을 사람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 씨는 오로지 땅 문서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거울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집에서도 밤마다 괴상한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최 씨 집에서 들려오는 괴상한 비명 소리와 고함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잠을 설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삼삼오오 모여 간밤의 소동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어젯밤에도 최 씨네 집에서 곡소리가 나더구먼. 필시 무슨 사단이 난 게야. 글쎄, 그 거울이 보통 물건이 아니라니까.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이 잔뜩 붙어 있어서 산 사람의 진을 다 빼먹는다잖아. 확인되지 않은 뜬소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만 갔고 마을 전체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은 해가 지기 무섭게 집 안으로 숨어들었고 어른들도 밤마시를 삼가며 문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은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김서방은 잃어버린 거울 생각에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웠습니다. 아내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절망감과 자신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워졌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중 옆집 박씨 안하기 끓여온 죽을 몇 숟갈 겨우 뜨고 기운을 차린 김서방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아내의 유품인 낡은 빗을 꺼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최 씨는 그 시각 방 안에 틀어박혀 여전히 거울과 씨름 중이었습니다. 그의 몰골은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은 퀭하니 들어가 귀신보다 더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영감탱이가 끝까지 입을 안 여네. 어디다 숨겨뒀냐고. 이 땅 문서. 최 씨는 거울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다 간신히 참았습니다. 거울 속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김서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서방, 안에 있는가? 내 할 말이 있어 왔네. 최 씨는 흠칫 놀라 거울을 황급히 이불 속에 감추었습니다. 이 양반이 여긴 웬일이야? 다 죽어가더니 용케 살아났구먼. 최 씨가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선 김서방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단호했습니다. 최서방, 그 거울 돌려주게. 그건 자네가 가질 물건이 아니야. 김서방의 말에 최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길 가다 주운 건데 돌려달라니? 증거 있어? 뻔뻔한 최 씨의 태도에 김서방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그 거울 때문에 자네도 지금 고통받고 있지 않나. 김서방의 전곡을 찌르는 말에 최 씨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그는 쉽게 거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이 거울은 이제 내 거야. 누가 뭐래도 못 줘. 두 사람의 실랑이가 커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최 씨 집 마당은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인간 욕심 좀 봐. 남의 물건 훔쳐다 놓고 오리발을 내미네. 김서방이 불쌍하지도 않나 봐. 여론은 점점 김서방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마을의 최고 어른인 촌장 영감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촌장 영감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게. 이게 무슨 소란인가. 촌장 영감의 등장에 시끄럽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촌장 영감은 김서방과 최 씨를 번갈아 보며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김서방은 거울을 얻게 된 경위부터 최 씨가 훔쳐간 일까지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최 씨는 억울하다며 팔짝 뛰었지만 그의 방에서 발견된 거울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촌장 영감은 거울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허허, 참으로 기이한 물건이로고. 내 평생 이런 거울은 처음 보는구먼. 촌장 영감은 거울을 마을 회관 앞마당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거울의 정체를 밝히고 단판을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회관 앞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마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마당 한가운데 평상 위에 문제의 거울이 놓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거울은 신비로운 푸른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거울을 주시했습니다. 촌장 영감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거울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요물임이 틀림없다. 죄 지은 자에게는 벌을, 한 맺힌 자에게는 위로를 주는 물건이지. 하지만 산 사람이 죽은 자의 세계를 넘보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니 이제 그만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최 씨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그 거울은 제 겁니다. 우리 아버지 땅 문서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고요. 그의 추태의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촌장 영감은 최 씨를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내 이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 아비가 왜 꿈에 나타나 호통을 쳤는지 정녕 모르겠느냐. 내 욕심이 화를 부른 게야. 최 씨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거울 속에서 갑자기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마을 사람들의 돌아가신 조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의 아내, 최 씨의 아버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그리운 얼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반가움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을 불렀고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거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를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조상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둡고 슬퍼 보였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후손들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 했습니다. 김서방은 그 눈빛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산자들이 죽은 자에게 얽매여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눈물을 닦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김서방의 진심 어린 외침에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최 씨도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땅 문서 욕심에 눈이 멀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최 씨의 통곡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거울 속 아버지의 표정도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촌장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 거울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할 때가 왔네. 김서방, 자네 생각은 어떤가? 김서방은 잠시 거울 속 아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작별 인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마음을 굳게 먹고 말했습니다. 이 거울은 산 사람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땅속 깊이 묻어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김서방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어귀에 있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 아래를 파고 거울을 묻기로 했습니다. 장정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구덩이가 충분히 깊어지자 촌장 영감이 거울을 비단 보자기에 싸서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김서방이 가장 먼저 흙을 안 사퍼서 거울 위에 뿌렸고 이어서 최 씨와 다른 마을 사람들이 차례로 흙을 덮었습니다. 거울이 완전히 흙 속에 묻히자 신기하게도 밤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밝은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느티나무 아래를 환하게 비추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어둠도 함께 걷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말없이 위로를 건넸습니다. 며칠간 마을을 짓눌렀던 무거운 공기가 사라지고 다시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김서방도 더 이상 거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환한 얼굴로 그에게 손을 흔들며 멀어져 갔습니다. 김서방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를 진정으로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최 씨 역시 개과천선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저질렀던 잘못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과하고 변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있던 곡식을 풀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의 변화를 의심했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김서방을 찾아와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고 두 사람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해묵은 감정을 털어냈습니다. 마을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니,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더욱 단단하고 끈끈한 정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밤이 되어도 귀신 이야기를 하며 떨지 않았습니다. 대신 느티나무 아래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김서방네 집 굴뚝에서도 매일 저녁 따뜻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마당에는 다시 꽃들이 심어졌습니다. 비록 아내는 곁에 없었지만 김서방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따뜻한 이웃들이 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거울을 묻은 느티나무 아래에 작은 돌탑을 쌓았습니다. 누군가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오고 가는 길에 돌멩이 하나씩을 얹으며 마음속의 짐을 덜어내고 평안을 빌었습니다. 돌탑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마을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돌탑을 마음 거울탑이라 불렀습니다. 비록 신비한 거울은 땅속 깊이 잠들었지만 그 거울이 비춰주었던 진실, 즉 현재의 소중함과 이웃 간의 정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다시 예전의 부지런한 농사꾼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며 삶의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거울 속 아내의 마지막 미소가 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하늘나라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으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했던 밭은 다시 기름진 옥토로 변했고 가을 추수 때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김서방은 수확한 곡식의 일부를 떼어 마을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린 마을 어르신들과 이웃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잔칫날 김서방네 마당은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일찍부터 와서 전을 부치고 떡을 찌느라 분주했고 남자들은 멍석을 깔고 상을 차리느라 바빴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밥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했습니다. 촌장 영감을 비롯한 마을 어르신들이 상석에 앉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둘러앉아 흥겨운 잔치판이 벌어졌습니다. 김서방은 갓 지은 햅쌀밥과 정성껏 마련한 음식들을 손님들에게 대접하며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많이들 드십시오.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드시고 그동안의 제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김서방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덕담으로 화답했습니다. 허허, 김서방,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살맛나게 되었네. 고맙네 그려. 그렇고 말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우리 마을 인심이 더 좋아진 것 같아.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최 씨가 쭈뼛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한 손에 큼지막한 꿀단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 김서방,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 제가 그동안 참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꿀은 제가 산에서 직접 딴 목청꿀입니다. 약소하지만 제 사죄의 마음이니 받아주십시오. 최 씨가 고개를 깊이 숙이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곧 촌장 영감이 허허 웃으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자자, 과거는 다 잊고 오늘 같은 좋은 날 다 함께 즐기세. 최 서방도 어서 이리 와서 한 잔밖에나. 김서방도 얼른 다가가 최 씨의 손을 잡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어서 오시게. 잘 왔네. 잘 왔어. 최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풍물패에 신명나는 장단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마루에 걸터 앉아 이 행복한 광경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달 속에 아내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도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즐거워하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마당에는 김서방과 몇몇 이웃들만이 남아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촌장 영감은 김서방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김서방, 이제 자네도 새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려야지. 혼자 살기엔 너무 젊지 않은가. 촌장 영감의 말에 김서방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거울 소동 이후 마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안부를 더 자주 묻고 작은 일이라도 서로 도우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의 집 일에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마을 회관은 매일 저녁 사람들로 붐비는 사랑방이 되었고 함께 모여 새끼를 꼬거나 집신을 삼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김서방은 틈날 때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돌탑을 찾았습니다. 그는 돌탑 앞에 서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해준 조상님들과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착하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돌탑 앞에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마을 처녀 하나가 수줍게 그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옆마을에서 시집왔다가 일찍 혼자가 된 새댁이었는데 평소 김서방의 성실한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조촐한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서방의 재혼 소식은 마을의 큰 경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혼례식 날, 김서방은 새 신부의 손을 꼭 잡고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따뜻한 이웃들, 그리고 희망찬 미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김서방은 마을의 어엿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고 그는 아내와 함께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가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거울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얘들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울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란다.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하지만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아무리 좋은 거울이라도 추악한 모습밖에 비추지 못한단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반짝였습니다. 먼 훗날 김서방이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무덤가에 작은 거울 하나를 묻어다오. 저승에 가서도 너희들이 잘 사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말이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의 무덤가에 작은 손거울을 묻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김서방이 죽어서도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느티나무와 돌탑, 그리고 김서방의 무덤은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 가면 늙은 느티나무 아래 쌓여있는 돌탑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돌탑 사이로 윙윙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김서방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소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 마을을 지나게 된다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돌탑에 돌 하나를 얹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마음 거울에는 지금 어떤 모습이 비치고 있나요? 거울이 묻히고 마을에 다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지도 어느덧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격렬했던 소동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더욱 깊어진 고요함과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밤이 되어도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본래 어둡고 적막한 것이었지만 그 어둠은 이제 공포가 아닌 포근한 휴식을 의미했습니다. 집집마다 일찍 등잔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면 들려오는 것은 창호지를 흔드는 바람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개울 물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자연의 소리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자장가가 되어주었습니다. 김서방의 집도 예전의 온기를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거울이 있던 자리는 비워두었지만 방 안은 더 이상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준 덕분에 낡은 지붕은 새둣짚으로 단단하게 이었고 무너진 담장도 반듯하게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특히 최 씨는 자신의 지난 잘못을 속죄라도 하듯 매일같이 김서방네 집에 찾아와 꾸준히를 도맡아 했습니다. 김서방, 이쪽 흙벽이 좀 허술한 것 같으니 내가 내일 새로 발라주겠네. 최 씨의 땀방울 맺힌 얼굴을 보며 김서방은 따뜻한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넸고 두 사람은 마루에 걸터앉아 말없이 기울이는 술잔 속에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산골의 겨울은 일찍 찾아오고 또 깊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마을은 온통 하얀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와 그 아래 쌓인 돌탑 위에도 소복하게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눈은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아픈 기억들을 덮어주려는 듯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지난 가을의 거울 소동도 저 눈 밑에 깊이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 일은 누구도 쉽게 입에 올리지 않는 먼 옛날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밤이 깊어지면 마을 남자들은 사랑방에 모여 새끼를 꼬거나 집신을 삼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화로에는 숯불이 빨갛게 타올랐고 그 위에는 고구마나 밤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사람들의 얼굴은 화롯불에 비쳐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농사는 김서방 덕에 아주 풍년이었지. 내년에도 이만하면 걱정이 없겠어. 누군가가 덕담을 건네면 김서방은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도와주신 덕분이지요.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랑방의 밤은 옛날 이야기로 깊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귀신 이야기나 도깨비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서로 돕고 살아가는 훈훈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김서방도 가끔 아내와의 추억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닌 그리움으로, 아픔이 아닌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녀를 떠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마을 사람들의 눈가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죽은 자는 산자의 기억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을 안악들은 긴 겨울밤을 윷놀이나 바느질로 보냈습니다. 김서방의 재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간 것도 바로 이 안악들의 모임에서였습니다. 저 아랫마을 과수댁이 참 참하고 부지런하다지? 김서방이랑 짝을 지어주면 아주 잘 살 것 같은데 말이야. 촌장 영감의 부인이 운을 떼자 다른 안악들도 맞장구를 치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김서방 그 사람 심성이 비단결 같으니 누가 가도 행복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오질 아픈 김서방에게 새로운 봄날을 선물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그치고 맑게 갯날 밤 김서방은 홀로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밤 하늘은 유난히 맑고 별들은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문득 장터에서 만났던 그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그 노인은 단순한 장사치가 아니라 자신과 이 마을 사람들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 찾아온 신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은 사라졌지만 거울이 비추어 주었던 마음의 진실만은 그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았기 때문입니다. 김서방은 장독대 위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빌었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오. 나도 당신 목까지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리다.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지켜주시오. 기도를 마치고 돌아선 그의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가 밤하늘로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그의 평화로운 마음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왔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쌀독을 채워주었고, 땔감이 떨어진 집이 있으면 지게 가득 나무를 해다 날랐습니다.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는 옛말이 이 마을에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음 거울 탑은 눈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더 크고 단단한 신뢰의 탑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자 마을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떡 맺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김서방은 설빔으로 지은 새 하얀 바지 저고리를 입고 마을 어르신들께 세배를 다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요. 그의 넙죽절을 받는 어르신들은 덕담과 함께 정성껏 마련한 세뱃돈이나 엿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마을의 어엿한 일원이자 든든한 기둥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정월 대보름날 밤, 마을 사람들은 뒷산 언덕에 올라 달집 태우기를 했습니다. 거대한 달집이 활활 타오르며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사람들은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한 해의 소망을 빌었습니다. 김서방도 타오르는 불꽃 속에 마지막 남은 마음의 찌꺼기들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불티가 하늘 높이 올라가 별이 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옆에선 최 씨가 김서방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김서방, 올해는 우리 둘 다 장가 한번 가봐야지 않겠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왔습니다. 언 땅이 녹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자 김서방은 다시 쟁기를 잡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흙냄새가 구수하게 풍겨오는 밭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그가 밭을 갈 때마다 겨우내 잠들어 있던 돼지가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듯 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그의 손길에는 정성과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올가을에도 분명 풍성한 수확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김서방은 잠시 일손을 놓고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누워 낮잠을 청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그의 땀을 식혀주었고 나무십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그의 얼굴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넓은 꽃밭 한가운데 서 있었고 멀리서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내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그가 앞으로 만나게 될 새로운 인연과 미래의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가 화해하고 공존하는 더없이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김서방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다시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힘찼고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그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서방 아저씨! 안녕히 다녀오세요. 김서방도 아이들을 향해 크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집집마다 저녁밥 짓는 연기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김서방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지붕들, 정겨운 돌담길,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따뜻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발디디고 선 이곳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온 마을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가끔 풀벌레 우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릴 뿐 세상은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김서방도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풀기 위해 자리에 누웠습니다. 푹신한 이불의 감촉이 그를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고 편안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더 이상 신비한 거울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참된 거울 하나가 영원히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예시하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아주 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있었던 이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요. 혹시 오늘 밤 꿈속에서 낡은 거울을 보게 된다면 놀라지 마세요. 그저 따뜻한 미소 한번 지어주면 된답니다. 그럼 여러분도 김서방처럼
마음의 평화를 얻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